지금 이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펼쳐집니다. 중국 명문대 교수가 자신만만히 던진 도발적인 외침. 한국, 그저 작은 나라일 뿐. 하지만 그가 마주한 한국의 일상 속 혁신이 단 3분 만에 그의 모든 논리를 부숴버린 충격의 증거.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역습이 불러온 전율. 과연 그 놀라운 역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민이에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학교에서 정치와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중국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UN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큰 발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발표할 계획이었죠. 몇 주 동안 이 발표 준비에 열심이었어요. 회의장 뒤쪽 작은 방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중국과 관련된 그래프와 숫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숫자들을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중국 전역에 설치된 5G 타워가 무려 500만 개, AI 연구에는 150조 위안을 투자했어요. 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죠. 이런 거대한 숫자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었죠. 특히 한국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지고 있었어요. 왜 다들 한국을 특별한 나라처럼 여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술 회사 몇 개 있는 작은 반도 국가일 뿐인데 말이죠. 중국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한국이 뭐 그렇게 잘한단 말인가요? 메모리 칩 몇 개랑 스마트폰 앱 좀 만들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혼자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저었어요. 다시 발표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올해 45살이고 눈매가 날카롭고 진지한 인상이었죠. 짙은 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검정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가 목을 조금 조이는 느낌이었지만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프로페셔널하고 중요하고 힘있는 모습이었죠. 방 안은 타자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중요한 발표 전에는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집중이 잘 되었거든요.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제 스타일이었죠. 손목시계를 봤어요. 발표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머리를 좀 식히려고 방 안을 천천히 걷고 있었죠. 벽에 오늘 포럼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중국이 첫 순서였고 한국은 명단에 보이지 않았어요. 좋아. 역시 한국은 발표할 가치가 없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모두에게 나라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인구도, 경제도, 군사력도 중국이 가장 크고 강하다는 걸 말이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학 학장님이 보낸 문자였죠. 장 교수님, 오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이 차분하고 자신 있었죠. 저는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대에 오르면 사람들은 제 발표를 보고 중국의 성과에 놀라워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곧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조명 담당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장 교수님, 20분 후에 무대에 오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준비 다 됐어요. 노트북을 닫고 똑바로 섰어요. 발표는 완벽했고 제 주장도 강력했어요. 오늘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걸 증명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곧 흔들릴 거라는 걸요. 확신에 찼던 제 세계가 바뀌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까지 저는 장동민 교수였고 모든 게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레이저 포인터를 챙기고 무대를 향해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회의장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힘이 뭔지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빨간 넥타이를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의 조명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가 손 안에서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강하고 또렷하게 회의장 전체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버튼을 누르자 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커다란 화면에 나타났어요. 슬라이드에는 중국의 놀라운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중국 전역에 설치된 오지 기지국 100만 개,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한 150조 위안,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망, 가장 많은 전기차 생산량이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런 큰 숫자들이 중국의 힘을 보여준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놀란 듯 눈썹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제 발표를 기록하는 듯 보였죠. 이런 반응을 보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화면의 슬라이드가 저절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제가 누른 버튼이 아니었죠. 새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구가 보였어요. 한국, 단지 몇 가지 통계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누가 제 발표 자료를 바꾼 건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울 사람들이 공공응수대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사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수돗물을 끓여 마시죠. 서울에서는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순간 입이 바짝 말라오고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연단을 꽉 잡고 있었어요. 나무의 차가운 느낌이 손가락에 전해지고 있었죠. 영국 대표 헬렌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실시간 수질 데이터를 제공한다고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걸 멈추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슬라이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이번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나왔죠.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같은 보험을 이용하며 치료 후 5분 안에 보험 처리가 끝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보건 전문가 클레어는 열심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일본 관계자 린타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했죠. 예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했는데 맹장 수술비가 보험 덕분에 3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었죠. 중국의 힘에 대한 발표였는데 한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슬라이드는 계속 한국의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죠. 어쩌면 나라의 힘은 단지 숫자가 아니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는 중국이 최고라고 오랜 세월 믿어왔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무대 위에서 꼼짝 못한 채 준비했던 발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믿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죠. 저는 무대 위에 꼼짝없이 서 있었어요. 슬라이드는 계속 저 혼자 움직이고 있었죠. 손은 차갑고 땀도 나고 있었어요. 목에 맨 빨간 넥타이가 갑자기 꽉 조이는 느낌이라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무대를 떠날 수 없었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의사와 병원이 모든 환자에게 간단한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병원 대기실 사진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돈 걱정 없이 편안해 보였어요. 금발의 프랑스 보건 전문가 클레어는 이번에도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이 반짝이며 흥미로워하는 게 보였어요. 내용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클레어는 혼잣말하듯 말했어요.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꼭 적용해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감탄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에게 중국의 시스템이 더 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규모가 커도 소용없다는 걸 말이죠. 슬라이드는 교통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KTX 열차 내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열차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고 거의 지연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죠. 지연율이 0.1% 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열차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일본 신칸센이 정확한 시간으로 유명하지만 KTX는 승객을 위한 서비스가 더 뛰어납니다. 관객들이 작게 웃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들을 보며 미소 짓는 사람도 있었죠. 저만 빼고 모두 이 발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쾅하고 내리쳤어요. 예상보다 큰 소리가 나서 저도 놀랐죠.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중국의 철도 시스템은 더 크고 더 많은 도시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제 말이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저도 몰랐어요. 왜 그냥 듣고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죠. 컴퓨터와 휴대폰에 들어가는 작은 칩 말이에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K용 같은 한국 기업이 중국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나왔죠.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중국 회사들도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급히 말했어요. 부품 몇 개 만든다고 전체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도 그 말이 나타나고 있었죠. 몸이 뇌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AI가 메모리 없이 작동할 수 있나요? 한국이 메모리를 만들고 중국이 뇌를 만든다면 뇌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과 미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공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이었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화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단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죠. 저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깊게 숨을 쉬며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어요.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졌죠. 발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싸우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저는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죠. 과연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새벽 2시 서울 강남역의 거리 사진이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밝았어요. 한 여성이 핸드폰을 보며 혼자 걷고 있었죠. 그녀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도시 시스템입니다. 옆에는 한 앱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앱은 사람들이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사용자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었어요. 또 다른 앱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죠. 응급 상황에서 7분 이내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병원에 빈 병상이 있는지, 어떤 의사가 있는지도 바로 알려줍니다. 클레어가 다시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금발이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죠. 베를린에서는 구급차를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부러워요. 저는 중국을 방어하려 했어요. 뭔가 말해야만 했죠. 한국은 나라가 작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중국은 너무 커서 그렇게 빨리 구급차가 올 수 없어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핑계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설득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들은 중국을 옹호하는 제 말보다는 한국의 시스템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법이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확진자의 동선을 공유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만들었으며 특별한 치료 센터를 운영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을 다른 나라들이 배울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고 나왔죠. 이탈리아 대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팬데믹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이 인상 깊었나 봐요. 저는 다시 한번 중국을 옹호하려 했어요. 중국은 봉쇄로 바이러스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는 시민들의 협력과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봉쇄만으로는 부족했다고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점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7년 연속 1위. 한국 지하철 전 노선의 오지 서비스 제공. 한국 노인 인구의 80%가 스마트폰 사용. 싱가포르 전문가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기술은 있지만 한국의 시민 참여 문화가 부러워요. 저는 이제 회의장에서 거의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들 한국의 성과에 공감하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들이 물결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쓰레기의 66%를 재활용. AI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로봇 사용. 한국 농장은 AI로 농작물을 재배. 한국은 우주 로켓 발사와 달 탐사 계획 중. 러시아 우주 기술자와 네덜란드 농업 전문가, 브라질 환경 대표까지 모두가 놀라며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둘러싸인 기분이었죠. 이제 저는 화가 아닌 궁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모르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이미 차세대 메모리, 뉴로모픽 칩, 양자 메모리와 같은 미래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중국이 현재를 쫓을 때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죠. 이 순간이 저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작은 나라가 중국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은 제 적이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안도감이었죠. 발표가 끝났어요. 회의장 조명이 다시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무대 위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몇 시간 전과 느낌이 달라져 있었죠. 빨간 넥타이는 더 이상 조이지 않았고 어깨도 편안했어요. 뭔가 제 안에서 달라져 있었어요.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나라가 발표자도 없었고 대표단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한국은 아무도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모두가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굳이 자랑하거나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성과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죠. 친근한 미소를 짓던 일본 관계자 린타로가 제게 몸을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장 교수님,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정말 몰랐던 게 많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저 역시 잘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시 봤어요. 이제는 빈 화면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 그 문구가 남아 있었죠. 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함이라는 그릇에 모든 것을 담아 스스로를 증명할 뿐이죠. 저는 서류를 챙기고 노트북을 천천히 닫고 있었어요. 손동작이 차분했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중국의 큰 숫자들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크고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죠. 5G 기지국 100만 개, 수조 위안, 수천 킬로미터의 철도. 이것들이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크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일 수 있죠. 깨끗한 수돗물, 빠른 구급차, 밤의 안전한 거리, 제때 출발하는 열차처럼요. 노트북을 팔에 끼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회의장은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프랑스 보건 전문가 클레어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그녀의 파란 눈이 제 눈과 마주쳤죠. 장 교수님, 다음 달에 서울에 가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공부할 거예요. 혹시 같이 가시겠어요? 교수님 의견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좋겠네요. 저도 배울 게 많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졌어요.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졌죠. 건물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칭화대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했죠. 중국이 위대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은 여전히 제 집이고 자랑스럽게 느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위대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해줄 거예요. 크기나 숫자를 넘어서 생각하도록 가르칠 거예요. 가끔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온 하늘이 비친다. 저는 이 지혜를 잊고 있었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작지만 리더십과 혁신에서 중요한 것을 비추고 있었어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내일 저는 대학 학장님께 전화를 할 거예요. 한국의 혁신에 대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서울과 학생 교류를 추천할 거예요. 문을 닫지 않고 열기로 결심했어요. 호텔로 돌아갈 택시가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으니 기분이 가벼워졌죠. 항상 옳아야 하고 중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부담이 어깨에서 사라졌어요. 오늘의 여정은 다른 장소로 떠난 여행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이해를 향한 여행이었죠. 모든 진정한 여정처럼 저는 변화된 채 돌아왔어요. 승리가 아닌 지혜를, 자만이 아닌 겸손을 얻었죠.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뜻밖의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자유였죠. 배우고, 성장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유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유였죠.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손님? 저는 속으로 미래로요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호텔로 가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